오늘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또 어느 시점에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 정말 내 집 마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의 기준도 다를 거고요. 정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들도 본인마다 주택을 구매하는 그 조건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무리하지 않는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청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최근에 2021년 이후에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떨어지고 조정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좀 반감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건설 비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파트의 분양 가격 자체가 너무나 높게 과도하게 책정된 곳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2021년도에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을 때는 이제 높게 분양가를 책정해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 심리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이제 주택을 사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미분양 물량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핵심 지역에 나오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도 고분양가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시점 속에서 앞으로 아파트 청약의 물량들, 이제 가격이 너무나 저렴한 물량들이 나오기에는 쉽지가 않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3기 신도시라든가 이제 택지개발 지구를 통해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의 합리적인 분양 물량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 가격을 많이 낮춰 가지고 나오는 물량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건축비가 너무나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하려고는 하지만은 이제 생각해야 될 그 분담금이 너무나 많고 분양 가격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개발의 외면을 받는 그런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물량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곳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의 청약 시장, 분양 시장이 그렇게 좋다고만은 말할 수가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청약하고 구축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청약 같은 경우에는 2027년 이후에 이제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인천, 경기 모든 지역이 2027년 이후에는 공급 물량이 급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7년 이후에 주택을 사야 된다, 또는 비과세 시점이 되기 위해서는 2년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 주택을 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하지만 그 시점이 됐을 때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폭등을 하게 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지금보다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체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청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2027년 이후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약에 대한 물량이 3년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7년도 이후에 입주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 말과 내년에 분양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2027년 이후에 입주하는 물량이 될 겁니다. 그때 입주 시점이 됐을 때는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의 상승이라고 보다는 이제 입주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청약을 통해서 입주 물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시점이 2027년이니까 그 이후의 물량들을 내가 입지가 좋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을 청약을 받고 10%의 계약금을 내가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입주가 많이 부족한 시점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또는 전세라든가 또는 최근에는 이제 분양권 전매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도 내가 출구 전략, 엑시트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미니 특강을 했던 2024년
부동산 대응 방안의 일부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제 하단에 있는 고정 링크 댓글을 통해서도 부동산 대응 방안의 특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을 많이 돌아보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30%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들이 2023년 1월 그리고 최저점을 찍었던 그 기간에 많이 거래가 됐어요. 그러한 물량들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30%가 하락한 그런 지역들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30%, 20%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물론 잠실 리센츠 그리고 핵심 지역의 아파트들,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많이 회복을 했어요. 입지가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은 수도권의 일부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슈팅이 돼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지만은 전 고점 대비 그래도 20% 내지 30%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현장을 다녀온 송도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그리고 평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역들이 반드시 현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아주 핵심적인 지역은 아니지만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내가 실거주 아파트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고점 대비 떨어진 지역을 내가 선점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2027년 이후에 부동산의 가격 상승장 그리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2027년 이후에 공급 물량이 없다고 해가지고 2027년부터 가격이 폭등하거나 상승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2027년이 지난 이후에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는 그 시점에 내가 무언가를 액션을 취하고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가격이 빠르게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실거주 아파트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그런 지역들도 눈여겨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물론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 가격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내가 다 선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격 대비 많이, 고점 가격 대비 많이 떨어진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 신축에 준하는 그런 아파트들을 내가 만약에 실입주를 하게 된다면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의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 떨어진 아파트의 가격에 아파트를 내가 선점하게 됐을 때는 그 가격 갭을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의 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할 때는 우상향하면서 상승을 하죠. 전 고점 대비 50% 하락을 하고 대략적으로 40%에서 50% 만약에 하락을 했다면 다시 전 고점 대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전 고점 대비 또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우상향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을 잘 현장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현장 중에서 많이 하락한 급매물들이 지금 있다면 그런 물량들을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구간에 지금 현재는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지 않고 물량들이 쌓여가고 있고 그리고 매물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가격들의 아파트 중에 또 급매물의 아파트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 잔금을 빨리 치른다든가 현금을 가지고 산다든가 하게 됐을 때는 현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물량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불안할 수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 고점 대비 30%까지 떨어진 많이 하락된 그런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평가된 물량들이 많이 있고 그런 물량들을 선점했을 때는 고점 대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현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청약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10%의 계약금을 통해 가지고 내가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10%의 계약금을 가지고 공급 부족 시점이 일어나는 그 2027년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여러분들께서 2024년, 2025년도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분양 가격이 너무나 높거나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야 된다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하락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실입주가 가능하고, 그리고 현금을 통해서 또는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급급매를 지금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저렴하게 이런 매물들을 선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또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 펜딩 멤버십에 더욱더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앞으로 세부적인 지역들도 이러한 펜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지속적으로 부동산 스터디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